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압사당해서 숨졌던 미선 효순양 17일 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 사고 현장 근처에 평화공원 착공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모비도 이제 제막을 했다고 하고요. 자, 17일 주기가 됐는데 여전히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사과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당시에 가해 미군이 처벌받지 않았죠. 무죄 판결을 받고 유유히 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직까지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미관계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이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그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 관련한 얘기인데요. 이 대사의 행보를 보면 17년 전 우리 두 여동생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리고 사과와 처벌을 받지 않았던 한미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에 대한 달린 댓글들을 보면 해리스 대사에서 친일파다, 식민지 충돌 경제를 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그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해리스가 누구인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가 한국에 대사로 부임하고 나서 했던 여러 가지 언행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리스는 미국 해군 소속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으로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주한미국 대사입니다. 24대 대사라고 합니다. 미국 해군에서 최초로 제독으로 진급한 일본계 미국인, 2013년부터 15년까지 하와이에 주둔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미국 군인 출신이죠. 철저하게 해군 출신의 미국 군인, 최초의 제독으로 진급했던 일본계 미국인이고요. 이런 군인 출신이 지금 한국의 대사관에서 대사로 일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올해는 작년 2월 달에 오스트리아 대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근데 그 시기 때 그 한국의 대사가 대리대사 체제였단 말이죠. 정식 대사가 선임이 안 됐고요. 이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오가 제안을 해서 작년에 6월 28일 최종 인준이 돼서 대사로 부임을 한 거죠. 자, 해리스 대사는 56년 8월 4일 날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이제 미군이고요. 해군 출신이고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후미코 해리스라고 일본인으로서요. 당시 주일무유군으로 근무하던 아버지와 결혼했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 아마 이제 미국을 건너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를 다녔고 해군사관학교 입학했고 검도부 대표를 지냈다고 합니다. 해리스는 혼혈이지만 모계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여러 일본계 미국인 단체 행사에도 출석해서 스스로 이제 일본계라는 것을 좀 자긍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일본의 피를 이어봤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배경이 주한미 대사로 발탁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군사 분야에서 최고 지휘관이었던 군인 출신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지금 삼각 군사 동맹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지금 공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서 해리스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은 이제 일본인이죠. 그래서 한미 군사 동맹을 실제로 자신의 일처럼
동맹 관계를 결속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인물로 해리스를 지명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요 해리스라는 인물을 분석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해리스가 작년에 와가지고 굉장히 주제 넘은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아주 희한한 뉴스를 봤죠. 10월 31일 날, 2018년 10월 31일 날 보도가 났어요. 주한미국 대사관이 평양 정상회담 기간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북에 다녀온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기업을 직접 접촉했다는 거예요. 방북 당시에 공개되지 않았던 남북 경협 사업이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주제에 넘은 것 아닙니까? 남북 관계와 관련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자격으로 이 기업들을 불러다가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는지 굉장히 황당한 행보였죠.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 남북 경협 사업을 이 대기업이 뛰어들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4월달에 그 4월달이라고 하면은 이제 2월 말에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이 됐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이 2차 정상회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렬이 되고 나서 이 미국과 북을 이제 중재를 하겠다고 하면서 빅딜이 아니라 굿 이너프 딜, 좋은 합의라는 형식으로 주고받기를 좀 제한하는 입장을 좀 밝힌 바 있죠. 청와대의 그런 중재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 해리스 대사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일부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중간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만일 그게 제재 완화라면 아니다. 부분적인 제재 완화에 관한 공식적인 제안서를 한국 측으로도 받아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재 해제 문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제재 해제와 관련한 어떤 움직임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그런 중재안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죠. 그런 입장을 좀 밝힌 바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5일 날, 7일 날, 요즘에 이제 중국의 하와이 제품 사용 관련해서 굉장히 큰 압력을 넣고 있는데, 미국은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하와이 제품 쓰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해리스 대사가 한국에서 주로 이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국 군사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5G 네트워크의 안보 영향을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5G 공급자를 선택해야 된다.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이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국이 하와이를 쓰지 말라 이런 얘기죠. 사실상 압력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거에 관련해 입장을 냈죠. 일반 통신망과 군사 통신망은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규제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내정까지 노골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한국의 기업 정책에 대해서 조정하라 이런 얘기죠. 미국 기업이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한국에는 미국 기업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세계 각국의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체적인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이 주권국가에서 외국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권리이죠. 그런데 미국 기업의 운영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규제를 조정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망발을 내뱉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기존에 이제 미국은 중동 중시 전략, 아시아 중시 전략 이렇게 왔다가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방식으로 전략적 노선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독립적이고 강력하며 어느 국가의 위성국도 아니라는 믿음을 토대로 수립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 목표를 함께 공유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에 따라와라 이런 얘기죠. 딴 생각하지 말고 미국의 이 세계 지배 전략에 그대로 따라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자신의 군사 전략에 복종하기를 요구를 한 겁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6월 11일 날 며칠 전이네요.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어요. 주로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한미일 세 나라가 잘 지내지 못하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힘이 분산된다. 한일 갈등은 우리가 중요한 지역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방해한다. 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상호 동맹을 맺은 5곳 중 2곳이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도전에 맞서는 위치에 있다. 이런 점에서 삼국 동맹도 중요하다. 역시 반일본인 같은 입장을 얘기한 거죠. 한일 간의 관계는 지금 조건에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호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사 문제가 있죠. 또 작년에 군사적 충돌 문제, 군사 갈등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전면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이런 행보를 취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원인 제공은 일본이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한일 관계는 남북 관계를 지지하지 않는 한일 관계는 성립될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대한반도 전략, 동북아 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체제로서 한미 군사동맹이 필요한 미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한일 관계를 빨리 풀어라 이런 압력을 넣는 발언을 한 거죠. 그것이 계속 지금 해리스가 시시때때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빨리 한일 관계를 경색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위안부 합의 그리고 정보보호협정 체결하는 것도 그때 웬디 셔먼인가요? 그때 관료가 그런 얘기했죠. 한일 과거사 문제 때문에 관계를 이렇게 막아놓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과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도록 압력을 넣은 과정에서 그런 합의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해리스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북, 대중, 제러시아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거의 식민지 총독 아닙니까?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이건 뭐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공작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사의 탈을 쓴 공작원의 다른 아닌 행동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외교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주권국가에 대한 존중, 주권국가를 대표하는 관리로서 자기가 근무하는 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외교관계를 조정하고 수립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교관 아닙니까? 지금 이 해리스는 총독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주권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고 남북관계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한국의 주권, 정서, 감정, 역사를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 이런 사람을 외교관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주권을 무시하는 외교관은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해리스 대사는 아마 제가 계속 이 행보를 보다와 하니까 조만간 큰 일을 치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지만 현재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 진보 세력, 평화통일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해리스 대사를 추방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